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거대하고 어쩌면 좀 철학적이기까지 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제목, 3차 산업은 손을 나눴고 4차 산업은 뇌를 나눈다. 그리고 여기에 젠지의 반란과 밀짚모자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엮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재미도 없어 보이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요, 바로 지정학, 정치, 경제, 또 블록체인, 그리고 철학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보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을 놓치게 되죠. 제 영상과 글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만이 이 흐름을 읽고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건 그냥 새로운 트렌드가 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혁은요,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장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그 거대한 전환의 심장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베가펑크 패러다임입니다. 유명한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천재 과학자죠. 이 베가펑크라는 캐릭터가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어떤 모습일지를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죠. 3차 산업혁명은 뭐였죠?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로 인간의 손과 발,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잘게 나눴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거대한 공장 시스템의 부품처럼 되었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달라요. 본업의 대상이 뇌와 의식, 즉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으로 바뀐 겁니다. AI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요. 이제 인간은 부품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을 지휘하는 중앙 연산장치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베가펑크가 바로 이 뇌의 분업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는 자기 뇌를 6개의 분신, 즉 세틀라이트로 나눠버렸어요. 샤카는 논리와 지휘, 즉 정의를 담당하고, 릴리스는 호기심과 파괴 본능 같은 악을 맡습니다. 에디슨과 피타고라스는 아이디어를 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생각과 지혜를, 아틀라스는 분노와 감정을 표출하는 폭력을 담당하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크는 바로 욕망을 처리합니다. 이 요크라는 존재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요크는 혼자서 먹고 자고 심지어 배설하는 모든 생리적인 욕구를 다 처리합니다. 왜? 나머지 5이 밥 먹고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서 24시간 내내 365일 연구하고 일하게 만들려고요. 이건 단순히 성격을 나눈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한계 자체를 시스템으로 극복하려는 시도인 거죠. 효율성을 위한 그야말로 궁극의 해킹입니다. 아니, 그럼 이 쪼개진 뇌들이 어떻게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로 펑크레코드라는 공유 데이터베이스 덕분입니다. 6명의 분신이 매일매일 자기가 경험하고 배운 모든 지식을 이 중앙 서버에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각자는 특정 기능에만 특화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완전한 지성체로서 지식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이거 요즘 기술로 말하면 분산 컴퓨팅, 집단지성 개념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만화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죠? 근데 놀라운 건 베가펑크의 이 기묘한 시스템이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2026년 현실 세계에서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2026년 1월, 세상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월 3일, 13년이나 장기 집권하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 특수작전으로 체포돼서 뉴욕으로 압송됐습니다. 이틀 뒤인 1월 5일, 그가 뉴욕 법정에 서면서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렸죠. 그리고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거의 1만 8천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낡은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뉴 라이언스 인스티튜트 같은 국제정세연구소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이 젠지 세대의 저항운동에 밀짚모자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만화 원피스의 그 밀짚모자요. 왜냐하면 이 운동이 주인공 루피처럼 자유와 수평적 연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국경 없이 뭉치는 세대적 특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루피와 동료들이 각자의 꿈을 위해
또 서로의 자유를 위해 국경이나 종족을 넘어 뭉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 지구적인 변화를 이끄는 힘의 진짜 근원은 뭘까요? 예전처럼 어떤 특정 정치 지도자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규칙, 바로 코드와 프로토콜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과거 클라우스 슈밥과 세계 경제 포럼으로 대표되던 시대가 있었죠. 이때는 정치적인 어젠다를 만들고 권력을 중앙에 모으는 게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50, 60대 엘리트 정치인들이 국가주의나 전통 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이끌었죠. 자, 이제 레리 핑크와 블랙록이 상징하는 새로운 시대를 보세요. 통제 수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알고리즘 코드, 그리고 모든 걸 디지털 징표로 만드는 자산 토큰화. 주도 세력도 20, 30대 디지털 원주민, 즉 젠지로 바뀌었고요. 이들을 묶어주는 건 국가주의가 아니라 K컬처와 분산형 네트워크입니다. BTS 팬들이 사회운동에 돈을 모으고 오징어 게임의 상징이 전 세계 시위 현장에 등장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 결과는 단순한 이념 갈등이 아니라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봤듯이 낡은 정권 자체가 그냥 해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던진 이 한마디, 모든 자산의 토큰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겠다는 사실상의 선언입니다. 자산의 토큰화가 가져올 미래는 바로 투명 사회입니다. 모든 돈의 흐름이 블록체인 위에 영원히 기록되면서 과거처럼 몰래 주고받던 비자금이나 부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세상이죠.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건 우리 착하게 살자 하는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강제하는 기술적 필연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코드와 자본만으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차가운 기술의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줄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을 바로 문화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세계를 상상할 때 두 가지 모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의 인류 보완 계획처럼 모든 개인이 하나로 녹아들어서 고통도 개성도 없는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거죠. 다른 하나는 베가펑크 모델입니다. 개인들은 각자의 개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펑크 레코드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동기화되고 기능적으로 연대하는 방식이죠. 4차 산업혁명이 향하는 미래는 명백히 후자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컬처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코드와 자본이라는 차갑고 딱딱한 하드웨어 위에 정서적 연대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2026년 K컬처가 수행하고 있는 역사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컬처는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것처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공용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가 담고 있는 계급투쟁이나 인간애 같은 메시지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줍니다. K-팝 팬덤이 조직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것처럼 문화적 상징들이 연대의 도구가 되죠. 결국 K컬처는 국가가 아닌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대에게 저항의 공통 문법을 제공하는 일종의 운영체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개인의 삶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모듈화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국가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대신 그 기능이 언번들링, 즉 모듈처럼 분리될 겁니다. 마치 베가펑크의 분신들처럼요. 물리적인 안보 기능은 아틀라스처럼, 규제와 규칙은 샤카처럼, 경제는 에디슨처럼, 그리고 복지는 요쿠처럼 각각의 기능이 서로 다른 글로벌 시스템의 코드와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이란 건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AI라는 거대한 외장하드를 내 뇌에 연결해서 나의 인지적 한계를 돌파하는 과정인 거죠. 베가펑크가 자신을 나눈 것이 자아의 분열이 아니라 능력의 확장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술을 통해 정신적, 기능적 능력을 엄청나게 확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인류라는 운영체제가 통째로 교체되고 있는 지금, 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당신만의 고유한 불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